MC넥스 기업 분석을 맡은 블래시 41기 오승현입니다. 네, 먼저 발표 순서인데요. 기업 소개, 사전 평가, 투자 포인트 및 리스크, 그다음에 재무제표 분석과 밸류에이션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인데요. 네, 왼쪽에 보시면 뭐 카메라가 많아진다고 이걸 인덕션이나 막 바주카로 하면서 막 약간 개그로 삼는다거나 이제 점점 늘어날수록 카메라가 늘어난다고 이제 아이폰 21쯤 되면 이렇게 카메라로 덮일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짤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스마트폰의 카메라 개수가 늘어난다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를 만드는 기업들은 그만큼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기업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제가 소개하는 기업은 MC넥스입니다. 이제 카메라 모듈을 주로 생산하는 제조 기업인데 주로 삼성전자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5천억 정도 되고 주가는 현재 3만 원 정도 되고요. 주요 주주는 이제 대표이사 일가가 약 3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 모듈이라고 하면 모르실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이미지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시키는 부품인데 이런 식으로 렌즈, 이미지 센서, IR 컷 필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스마트폰뿐만 아니고 이제 CCTV라던가 차량용 카메라 이런 식으로 렌즈에 비춰지는 걸 디지털로 바꿀 수 있는 모든 기기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매출 구조인데요.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의 대부분의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약 90% 정도가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서 현재 국내 4위, 세계 11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좋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고 특이한 부분으로는 보통 다른 카메라 모듈 기업들은 스마트폰 부분에 집중을 하는 데에 비해서 이제 이 MC넥스는 이렇게 차량용 카메라도 제작을 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도 현재 국내 1위, 세계 5위로 좋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약간 그런 카메라 모듈 제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분은 대표이사신데 약간 특이한 점으로는 약간 핸드폰 개발자를 하시다가 자기가 나와가지고 직접 이 회사를 차렸는데 약간 개발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을 듣는데요. 원래 이제 펜텍이라는 카메라 회사에서 펜텍이라는 스마트폰 회사에서 재직을 하시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 MC넥스를 차려서 카메라를 계속 공급을 하셨는데 펜텍이 위기에 처하니까 그걸 미리 약간 인식을 하고 미리 해외 쪽으로 판로를 틀어서 일본 기업으로 약간 판로를 돌려가지고 펜텍이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업을 살려가지고 계속 일본에서 매출을 내다가 이번에 이제 일본 기업도 소니 이런 애들이 망했는데요. 그때도 미리 약간 알아채고 삼성 쪽으로 약간 기술 업그레이드해서 삼성의 공급을 따내가지고 지금 이제 삼성과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미리 약간 경영적 감각을 가지고 미리미리 위기를 대처하는 그런 좋은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제 최근 인터뷰를 보면 M&A에도 관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등 이제 개발자 출신이니까 기술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기대가 되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매출액인데 이제 삼성이랑 계약을 딴 게 2016년쯤인데 그때 이후로 계속 매출액이랑 단기 순이익이 성장을 해서 이제 작년에 이제 최고 매출 1조 2천억 정도를 찍고 단기 순이익도 857억으로 역대 최대 이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도 이걸 보고 이제 이 기업을 알게 돼서 이제 기업을 소개를 했는데 이제 MC넥스 소개 이 정도로 해두고 이제 스마트폰이랑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18년 9월을 보시면 멀티 카메라가 약 50%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한 9개월 정도 지난 2019년 7월을 보면 거의 66% 가까이 멀티 카메라 채택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싱글 카메라를 채택한 카메라는 스마트폰은 점점 줄어들고 멀티 카메라 채택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특징은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 비중인데요. 보시면 이제 $300 미만의 저가 스마트폰이 비율이 높아지고 $300 이상의 약간 고급형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은 늘어나고 약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S라인이나 약간 아이폰 최신 버전 이런 걸 보면은 그런 모델들이 이제 플래그십 라인이라고 해서 약간 고급형 라인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이제 보급형 라인으로 구분이 되는데 플래그십 라인이 옛날에 비해서 가격이 성능이 좋아진 대신에 가격도 비례해서 많이 높아졌어요. 최근에 이제 나온 갤럭시 S20 울트라 같은 경우도 약 130만 원이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최신 버전이 130만 원이 되잖아요. 이렇게 가격이 점점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딱히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 보급형 라인에 약간 집중을 하게 되어서 고급형 플래그십 모델보다는 약간 보급형 라인을 선호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카메라들의 약간 특수 기능을 탑재한 카메라들을 탑재하는 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번에 S20 울트라에 나온 기능인데 거의 100배 이상 확대를 할 수 있는 이런 고배율 광학중 카메라도 있고 페이스 아이디나 뭐 애니모티콘, 뭐 포켓몬고 같은 증강현실 등에 사용되는 3D 센서를 탑재한다거나 초고화소, 조도 센서 장착, 손떨림 방지 등등 여러 가지 약간 특이한 기능들을 넣어가지고 약간 탑재해서 이제 부품이 약간 고급화가 됐어요. 이제 그런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카메라 제조 기업에서 이제 납품하는 부품당 얻는 이익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산업 현황과 기업을 보고 이 중에서 이제 투자하기에 좋겠다 싶은 투자 포인트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수 증가입니다. 이제 MCNX는 보통 삼성에 거의 90% 가까이 매출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삼성전자가 2020년에 출시했고 이제 앞으로도 할 예정인 스마트폰들인데요. 보시면 이제 다 전부 멀티 카메라를 채택하고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일단 카메라가 늘어날수록 카메라 모듈의 수도 늘어날 테니까 그만큼 MCNX는 이득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로 뽑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요 납품 모듈의 고성능화인데요. 이제 지문인식 모듈이 있는데 지문인식이랑 카메라랑 뭔 상관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스마트폰에서 쓰는 대부분의 지문인식 모듈은 광학식인데 손을 대면은 지문을 빛으로 인식을 해서 이제 반사되는 걸 인식을 해서 지문을 인식하는데 이게 카메라랑 원리가 거의 비슷해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제작하는 기업들도 대부분 제작을 하기 때문에 지문인식 모듈도 같이 제작을 하고 외에도 뭐 손떨림 방지나 오토포커스 이런 기능을 넣은 카메라 액추에이터 이런 부분도 좀 고성능으로 바뀌고 있고 같은 위치에서 더 많은 내용을 넣을 수 있는 초광각 카메라 이런 식으로 좀 고성능 모듈을 현재 지금 여러 제품들에 납품을 하면서 이제 한 부품당 MCNX가 얻는 수익성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에 그만큼 매출이 2배 가까이 뛰었는데 그것도 이런 고성능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 A라인의 판매 증가로 인한 수혜입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스마트폰 이제 전 세계 판매에서 비중을 보면은 2018년에 11%였는데 2019년에 68%로 거의 6배 가까이 늘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삼성의 고동진 사장님이라고 이제 모바일의 총괄 책임자가 있는데 그분이 작년 9월에 이제 태국의 어떤 행사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익은 생명이고, 수익은 인격이고 점유율은 생명이다. 이제 살고 나서 인격을 챙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로 해석할 수 있냐면 이제 수익을 챙기기보다는 일단 점유율을 챙겨서 살아남은 다음에 수익을 생각하겠다. 즉 저는 이 말을 이제 S 라인 이제 그 플래그십 같은 고급형 라인보다는 A 라인인 보급형 라인에 약간 집중을 해서 판매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이제 보시면 삼성 A 라인에도 이제 이 MCNX가 카메라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2018년 이후에는 삼성전자 A 라인에는 모두 멀티 카메라가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A 라인의 경우에는 이제 S 라인에 비해서 방리 카메라라고 할 수 있는데 한 핸드폰에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많이 팔아서 많이 남긴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기업들은 스마트폰 그 대수의 그 수익이 달린 게 아니라 카메라 모듈당 납품 이익을 받기 때문에 A 라인이 그만큼 더 매출이 늘어나면서 많이 팔린다면 카메라 모듈 개수만큼 이익을 보는 만큼 A 라인이 많이 팔리면 그만큼 MCNX는 훨씬 더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투자 포인트로 넣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차량 카메라 부분인데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거의 전후 좌우로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어라운드 뷰 모니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최근 나오는 차량들을 보면은 다 보통 이런 뭐 후방용 주차 카메라라든가 아니면 여기 이런 식으로 사이드 미러에도 장착을 해서 뭐 차량이 일정 이상 접근하면 뭐 알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거의 전방위로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어라운드 뷰 모니터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차량 한 대당도 다 카메라가 거의 2대 이상 장착이 되는 수준인 만큼 이제 자동차 시장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외에도 이제 ADAS라고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거 말고도 뭐 자율주행 이런 거 관련해서도 현재 MCNX가 국책 과제를 진행 중인데 현재 지금 국내 점유율 1위의 차량 카메라 제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이제 뭐 규모의 경제라든가 뭐 선점 효과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 MCNX가 차량 카메라가 성장하면 그만큼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투자 포인트로 넣게 되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업가 시가총액 1위라는 점을 넣었는데 이제 가장 큰 경쟁 기업을 들자면 파트론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파트론이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약 500% 이상 증가를 했는데 MCNX는 한 250%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더 높아졌어요. 추월을 했는데
거의 매출은 비슷한데 영업이익이 더 많이 증가해도 불구하고 MC넥스가 더 시가총액이 많다. 이 점은 차량 카메라 부분이라든가 다른 특수 카메라 부분에서 시장에서 이제 이 MC넥스가 더 먹힐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시장이 인식을 하고 그만큼 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 그만큼 이제 시장의 기대를 받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리스크인데요. 네, 최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약간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글로벌 조사 기관인 SA에 따르면 이제 올해 1월에 한 1억 1천만 대 정도 팔렸었는데 2월에 거의 38% 정도 하락을 했어요. 더 말로도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키움증권에서 만든 스마트폰 수요 전망치 그래프인데 원래 올해 초에 했던 그래프에 비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만큼 전망치를 낮춰서 새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키움만 넣어놨는데 이거 말고도 거의 대부분의 그 증권사라든가 그런 분석 기업들에서 이런 식으로 수요를 다 전체적으로 전망을 낮췄어요. 현재 지금 코로나 확진자도 이제 150만 명 넘었고 앞으로 더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이제 부품 제작의 대부분이 아시아 쪽에서 이제 부품을 만들어주는데 이제 아시아 쪽에도 퍼졌고 현재 세계적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제 그만큼 수요도 줄어들 테니까 생산에도 약간 문제가 있고 판매에도 약간 문제가 있다. 이런 점에서 약간 이런 산업이 약간 둔화될 수 있다. 이 점을 리스크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의 너무 매출 비중이 편중돼 있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보시면 이제 유일하게 거의 엄청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게 2016년인데요. 이때 이제 노트 7 폭발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그것 때문에 이 노트 7에다가 카메라를 공급했던 MC넥스도 같이 영향을 입어가지고 이만큼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매출의 대부분이 현재 90%가 스마트폰 부분에 약간 편중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삼성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이제 삼성이 약간 부진하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점이 약간 취약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분석인데 이 부분은 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먼저 이 노란색 부분들을 봐주시면 이제 매출의 증가로 해서 약간 투자 자산이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9년도에 이익이 거의 3배 이상 나는 만큼 투자액을 늘려간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그 말고도 이제 재고 자산과 매출 채권이 증가를 하긴 했는데 매출이 약 80% 이상 증가를 했는데 그걸 생각하면 약간 양호한 상승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본 유보율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자본 유보율이 뭐냐면 자본에 비해서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금액인데 이게 상당히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최근에 갑자기 수익이 많이 늘어서 그걸 아직 투자처를 찾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다음 부채 부분인데 부채를 보시면 이제 부채 비율이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아주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많이 늘어난 이익 잉여금으로 각종 부채를 정리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18년 대비 거의 30% 수준으로 확 줄여서 기업의 안정성을 많이 늘렸다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률도 이제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여러 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성장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포괄 손익 계산서인데요. 이 부분은 그냥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다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매출이 크게 상승했고 당기순이익도 많이 늘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현금 흐름표인데 이 부분도 많이 체크할 부분은 없는데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늘어났지만 성장과 비교하면 약간 괜찮다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 채무도 엄청나게 줄었다는 점에서 약간 재무적으로는 좋은 상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유형자산 취득 금액이 크게 늘어났는데 유보금이 많이 늘어난 만큼 시설에 투자를 늘렸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주석에 따르면 기계장치랑 시설 등에 500억을 투자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 이 MC넥스가 중국에 원래 그 공장이 있었는데 이번에 베트남으로 옮겼어요. 아마 그쪽에 약간 돈을 투자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음 밸류에이션입니다. 2019년에 나왔던 이제 각종 지표들을 보고 올해 이제 삼성전자에서 A 라인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던 부분이랑 차량 카메라도 이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많이 상승 부분을 주고 싶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기에 많이 경기가 둔화될 것을 생각을 해서 이제 이 각종 수치들에 약 1.2배 정도를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EPS라고 이제 당기 순이익을 현재 발행된 총 주식으로 나눠서 약 주당 이익이 약 5,600원 정도 나왔고 이제 PER을 곱해줘야 되는데 현재 PER이 약 6배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급격하게 하락해가지고 현재 이 정도라는 걸 감안을 해서 이제 이 코로나가